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좀 쉬려고 했더니 삼성전자에서 또 차량용 반도체를 키운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내용을 보니까 전문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평소에 하드웨어 스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계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두 번째는 사람 중심 운행에서 자율주행으로 대세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자율주행과 연관이 깊습니다. 자율주행은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레벨 5까지 가야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되는 것이지만 현재는 레벨 2에서 레벨 3 정도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이 아니라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든가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면 비상 정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은 차선도 알아서 유지해주고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 기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자율주행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길거리에 흔하게 보일 정도면 먹거리가 별로 없을 겁니다.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먹을 먹거리가 많은 것이고 관련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에게는 이게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직은 자율주행이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450억 달러였는데 2030년이 되면 1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9% 수준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가 눈독을 지금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율주행이 발전하려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메모리 성능이 일단은 좋아야 됩니다. 자, 하지만 비메모리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 반도체가 받쳐주지 못하면 제대로 된 성능을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D램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도 용량이 크고 처리 속도도 빨라야 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기가 막힌 제품들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80km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 고라니가 나타나면 급브레이크를 밟든 충돌하지 않게 피해가야 될 텐데 처리 속도가 느려서 2, 3초 후에 반응하면 당연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고라니가 감지되는 순간 최대한 빨리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든 피해가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반응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스펙이 PCI Express Gen 3 NVMe이고 뒤에 나오는 256GB는 낸드 용량입니다. SSD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낸드 플래시와 컨트롤러, 버퍼 D램을 기반으로 만든 일종의 저장 장치입니다. 같은 SSD라도 스펙에 따라서 성능과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도 SSD가 탑재되어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서버에도 대부분 기업용 SSD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용 SSD가 별도로 나오는 것이고요. 자율주행이 발전할수록 처리량이 많아질 테니까 스펙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GB DDR4 D램, 이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작업 공간에 해당되는 메모리 스펙이고 2GB GDDR6는 GPU에 특화된 그래픽 전용 D램 스펙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용 메모리로 128GB UFS, 즉 유니버셜 플래시 스토리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블랙박스나 카메라에 주로 들어가는 SD카드나 마이크로 SD카드, 뭐 손톱만한 크기 되게 작은 메모리 카드 있잖아요.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외장 메모리 카드인데 SD카드 같은 경우는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작업할 수 없지만 UFS 메모리는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좋고 속도 자체도 훨씬 빠릅니다.
안정성이나 내구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훨씬 더 좋아졌죠. 단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고스펙 메모리가 차량에 하나둘 탑재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사고 발생률도 낮아질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저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PC나 노트북이 에러가 난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지만 자동차는 오류가 나는 순간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시동이 아예 안 걸리는 게 낫지 잘 가다가 오류가 나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죠. 여차하면 정말 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오류가 나서는 안 되고 혹시 오류가 난다고 해도 즉시 오류를 정정해야 됩니다. 24시간 풀가동되는 서버도 오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대부분 D램에 오류 자동 검출 및 정정 기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PC용 램에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용 램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제품들의 스펙을 보니까 영상 40도에서 영상 105도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오타인 것 같은데요. 영상 40도에서 영상 105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영하 40도에서 영상 105도가 맞을 겁니다. 왜냐면 노트북이나 PC, 스마트폰 같은 기기는 극한의 고온이나 저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자동차는 자주 노출이 되거든요.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에는 밤새 차를 지상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새벽에는 정말 기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뭐 거의 없긴 하지만 러시아 같은 데는 겨울에 굉장히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하 40도에서 영상 105도가 맞는 것 같고 요즘같이 추울 때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디젤 차들은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많죠.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작동시키는 거니까 날씨가 추워질수록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디젤 차들은 연료 분사 장치 윤활을 위해서 경유에 파라핀 성분이 들어가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면 이게 또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연료 필터를 막아서 시동이 안 걸리거나 주행 중에 꺼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들도 자율주행이 아닐 뿐이지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이 운전하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도 그냥 브레이크를 사람이 밟으면 사고는 안 날 수가 있죠. 근데 자율주행이 거의 뭐 4, 5단계 수준까지 가면 뭐 사람이 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뭐 영화를 볼 테니까 절대로 오류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수준이 높아질수록 반도체 내구성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고온과 저온에 자주 노출이 돼서 반도체 내구성이 떨어지면 고장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하필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고장이 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특히나 일반 반도체에 비해서 품질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삼성에서 이번에 개발한 제품들을 보니까 자동차 전자부품 협회가 규정한 차량용 반도체 품질 세계 기준 AEC Q100을 모두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만족 못했으면 기사로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만큼 알게 모르게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확실히 미래 먹거리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좀 다르죠. 삼성전자나 TSMC는 파운드리 기술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에는 별 관심이 없어 왔습니다.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초고성능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죠. 자율주행 시장이 앞으로 많이 커질 것 같으니까 아마 삼성전자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장 기업인 하만을 인수한 것도 그렇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M&A 검토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차량용 반도체 쪽에도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픈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우리가 세세하게 기술적인 것을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좋은 메모리를 개발했는데 스펙도 되게 좋고 읽기 속도와 쓰기 속도도 보니까 기존에 쓰던 것보다 7배, 2배 정도 빨라졌다. 속도가 빨라지면 반응 속도도 빨라질 테니까 사고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 있고 영하 40도에서 영상 105도까지도 견딘다고 하니까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겠구나.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많이 커질 테니까 삼성전자가 먹거리를 많이 창출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 이렇게 말했죠. 전기차가 확산하고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교체 주기가 7, 8년에서 3, 4년으로 단축되고 있고 성능과 용량은 서버급으로 발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첨단 차량용 토털 메모리 솔루션으로 자율주행 시대 가속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확실히 자율주행을 먹거리로 선정을 한 것 같고요. 아마 관련 제품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쪽은 기본기가 워낙에 탄탄해서 독보적인 세계 1위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쪽도 마음먹고 하면 당연히 적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